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통계에서 가장 기본적 간단한 예입니다. 자, 베스킨라빈스라는 회사에서 아이스크림을 파는데 파인트가 320g이 돼야 돼요. 근데 과연 제대로 팔고 있는지 안 팔고 있는지 이게 연구 주제예요. 연구 주제는 간단합니다. 베스킨라빈스에서 파는 숙대 앞에 있는 베스킨라빈스라는 그 지점에서 베스킨라빈스 용량을 320g을 팔어 안 팔어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연구 주제는 내가 연구하고 싶은 거예요. 방법은 다 조사를 못 하죠. 몇 개를 조사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 전수조사라는 거는 뭐냐면 그 매장에서 판매하는 파인트를 오늘부터 해서 평생 동안 계속 추출한 게 모집단이에요. 그럼 아무도 못 먹죠. 못 팔죠. 그건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오늘 내일 모레 해서 한 일주일 정도 하루에 5개씩 해서 샘플 50개. 이렇게 뽑는 거죠. 왜냐하면 전수조사가 안 되니까 우리는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 중에서 일부분을 뽑는데 매일 뽑을 거냐, 한 번 갈 때 50개를 뽑을 거냐. 이게 연구 디자인이에요. 리서치 디자인이라는 게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왜냐면 다른 사람이 하루에 다 뽑았어? 그러면 그때 아르바이트생이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서치 디자인은 나의 역할이에요. 연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샘플을 잘 골고루 문제없이 뽑아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는 연구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타당하게만 뽑아주면 돼요. 타당하다는 거. 방법은 없어요. 타당하게만 뽑아주면 되는데 그래서 연령대도 골고루. 보통 보면은 20대가 90% 이거는 의미가 없죠. 연구가. 골고루 하거나 아니면은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연구할 때 골고루.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거는 표본의 값이 아니에요. 자꾸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표본을 알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표본을 가지고 이 전체를 다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측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한 표본이 전체를 대표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게 통계예요. 통계는 항상 샘플을 갖고 연구를 하기 때문에 전체를 일반화할 수 있느냐. 그래서 샘플링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샘플링이 틀려버리면 이 연구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연구 자체가 의미가 없죠. 숫자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샘플링을 잘 해주는 거. 그래, 리서치 디자인을 잘 하는 거. 그래서 연구 논문을 잘 쓰려면은 교수님들하고 코업을 해가지고 교수님들이 이제 그런 걸 봐주죠. 저 같은 경우 이제 오면은 그런 걸 봐줍니다. 이게 샘플이 제대로 된 거야? 연구하려는 주제는 뭐야? 이 대상들을 제대로 한 거야? 아니면 골고루 뽑았어? 이렇게 하루에 몰아서 하면 돼? 안 돼? 이런 거를 자꾸 주면서 그걸 일반화 시켜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제가 이제 리서치 디자인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자, 그렇게 해서 일단 뽑았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연구하고 뽑았어요. 100개를 뽑았어요. 100개를 뽑아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가설을 세워야죠. 우리가 연구하고 싶어서 알고 싶어 하는 주제는 파인트 무게가 320g 이다 아니다인데,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다가 중요해요? 아니다가 중요해요? 두 가지잖아요. 무죄냐 유죄냐처럼. 320g 이다가 중요해요? 여러분들한테는 아니다가 중요해요? 내가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 목적을 갖고 연구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연구 리서치 주제가 있잖아요. 대부분 보면 어떻게 돼요? 무슨 연구에서 차이 검증하려고 그러면은, 자, 전과 후가 차이가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제가 교수법을 개발했어요. 전과 후가 차이가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나야죠. 안 나면 왜 하겠어. 그죠? 안 나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안 났다라고 하면 되는데 해석을 잘 해줘야죠. 그죠? 근데 차이가 해서 이 연구 교수법이 도움이 됐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 교수법이 맞다. 이렇게 해야지 점수가 올라가더라. 이걸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럼 차이가 있다, 없다.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연구 주제는 정확해요. 연구하려고 그러면 전부 다 차이 검정일 때는 차이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과가 있어야 되니까. 성과가 있다라는 거는 뭐냐면 기존보다 이걸 도입했더니 이만큼 성과가 더 좋아졌다. 이걸 연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베스킨라빈스에서는 위에가 중요합니다. 320g 팔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은 아니죠. 맞죠? 소비자 고발한 의미는 뭐냐면은 아니기 때문에 고발했을 거 아니에요. 소비자 입장에서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베스킨라빈스 회사 입장에서는 기다라고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한번 해보자. 그래서 표본을 구해서 연구를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연구할 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가설은 두 개가 있습니다. 가설이 얘랑 얘 둘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기다 아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가설은.
대부분. 그럼 이 둘 중에 뭐를 선택할 거냐예요. 뭐를 선택할 거냐. 근데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서 회사는 위에 걸 주장할 거고 일반 사람은 밑에 걸 주장할 거고 여러분들은 항상 밑에를 주장하죠. 논문 쓸 때는. 왜냐하면 밑에가 맞는지를 항상 우리는 밑에를 봐서 차이가 있게 하기를 원하니까 자꾸 밑에 우리가 얘기하는 걸 연구가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연구가설을 자꾸 논문은 주장을 할 거예요. 원래는 가설이 두 개인데 우리는 연구가설만 주장을 해요. 대부분은. 그래서 논문에는 연구가설을 써놓죠. 그래서 이름이 연구가설이에요. 그죠? 귀무가설은 원래 맞는 가설이에요. 왜냐면은 여기도 보면은 대부분 파인트 무게는 일반적으로 360g을 팔아야 되죠. 원래가. 그죠? 원래 기존에 있는 값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P는 이 둘 중에 어떤 확률 값을 나타내 주는 건가요? 이거를 설명을 안 해주죠. 귀무가설, 연구가설만 설명을 해주지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통계의 가설 여기서 나오는 요 값입니다. SPSS 돌리면 P 또는 유의수준이라고 얘기하죠. 이 유의수준은 두 개의 가설 중에 뭐가 맞을 가설인가요? 라는 거를 설명을 못 들었어요. 대부분. 가설은 두 개가 있다는 거는 연구방법론 시간에 맨날 설명합니다. 그런데 통계에서 SPSS에서 제공해주는 확률값은 이 둘 중에 뭐가 맞을 값인가요를 설명을 안 해주죠.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P밸류랑 여기서 얘기하는 가설에 설명하는 값은 이 둘 중에 뭐가 맞을 가설인 거예요. 연구를 하려면 둘 중에 하나가 얘가 맞다, 그러니까 귀무가설이 맞다, 연구가설이 맞다라는 거를 검증해 주는 거잖아요. 확률적으로. 중요한 거는 밑에가 아닙니다. 이걸 알면은 간단하죠. 원리만 알면은. 우리가 통계에서 배우는 모든 확률값은 뭐냐면 연구가설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귀무가설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논문에는 항상 연구가설을 우리가 주장하니까 P밸류 값이 거꾸로 나와야 돼요? 안 해요? 통계적으로는 거꾸로 나와야 돼요. 왜냐면은 통계에서 얘기하는 확률값은 항상 귀무가설이 맞다라는 걸 하는 거예요. 자,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 법원에서 무죄, 유죄냐 하면은 무슨 원칙으로 가죠? 모든 사람은 유죄예요? 무죄 원칙이에요? 무죄 원칙이에요. 내가 이 사람이 범죄자라는 걸 증명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은 다 무죄예요. 맞죠? 연구에서의 기본 통계 가설은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전부 다 무죄에서 출발합니다. 뭐냐면 이 베스킨 라빈스에서 팔 때 320g이 기본적으로 써 있잖아요. 그럼 뭐가 기본이에요? 320g이 기본이죠. 자, 그러면 남자와 여자의 성적 차이를 봐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남자 그룹이 점수가 높아요? 여자 그룹이 점수가 높아요? 똑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가 틀리다라는 걸 아무도 검증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냐면 모든 거는 같다예요. 그래서 차이 검정에서 쓰는 모든 귀무가설은 항상 같답니다. 이퀄이 기본 가설이에요. 남자와 여자는 같다, 학년은 같다, 점수가 뭐든지 다 같다. 그러면 사전하고 사후는 기본 가설은 뭘까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사후 검증할 때. 기본 가설은 뭐예요? 차이가 없다예요. 차이가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지. 귀무가설은 기본적으로는 모든 가설은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집단은 다 동일해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깨고 싶은 거죠. 연구자는. 깨고 차이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연구가설하고 귀무가설하고는 헷갈리면 안 돼요. 귀무가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통계 분석에서 쓰는 가설은 모든 가설은 전부 다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입니다. 이 원리만 알면은 P밸류가 헷갈리지가 않죠,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무게가 320g이다라는 거를 검증하는 겁니다. 통계에서는요. 둘 중에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SPSS는 항상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을 검증해서 데이터 값을 줍니다. 확률 값을. 여러분들 그걸 갖고 해석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거죠. 뭐가 맞을 확률이에요? 파인트의 무게는 320g이다가 맞을 확률이 몇 %예요? 0%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제 왜? P밸류가 0.0에 가까울수록 뭐가 돼요? 귀무가설이 기각되고 내가 주장하는 연구가설이 맞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반대니까. 자,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림으로 보면은 요 얘기예요.
여기가 뭐냐면 우리가 항상 이런 확률값을 나타내는데 이런 종 모양의 그림을 통계학에서는 그리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320g이 맞다라면 우리가 통계치로 검증해 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평균이 295g이 나왔어요. 100개 가지고 따졌더니 원래는 320g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290g이 나왔어요. 그러면 320g이다라는 가정하에서 어느 정도까지가 나와야 우리가 에러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요 값입니다. 통계학에서는. 자, 이 범위는 뭐냐면 항상 주장이 뭐예요? 가운데 값이 뭐예요? 귀무가설이에요, 무조건. 여기는 320g. 차이가 있다 없다는 건 뭐겠어요? 항상 가운데 값이 0. 차이가 없으면 A에서 B를 빼면 항상 값이 뭐가 나와요? 0이 나오죠? 똑같으면. 그래서 항상 가운데는 무조건 0을 기준으로 하거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두 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0이 맞을 확률이면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320g 딱 떨어지면 좋겠죠. 그러면 320g 제대로 팔고 있네. 자, 그런데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항상 뭐를 한다고 그랬죠? 표본을 구했죠. 표본을 구하면은 항상 우리가 표본을 구하면은 뭐가 생기냐면 에러가 발생해요. 오차가. 표본을 뽑으면서 발생하는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 줄지를 뭘로 보고 하냐면은 확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확률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320g이라고 만약에 했으면 내가 진짜로 이 값이 320g이면 요 범위 안에 값이 나와야 돼요. 표본 값이.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해주냐면 이렇게 정해주는데 그 기준이 얼마예요? 316g까지. 그래서 실제로는 뭐예요? 오차 범위가 4g 정도 나오는 거죠. 4g 정도까지는 320g이라 해서 320g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g까지는 뭐로 보냐면은 진짜 320g인데 내가 실수로 잘못 뽑을 수도 있잖아요. 100개를 뽑으니까. 그래서 그 100개 뽑았을 때 에러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 줄 것이냐. 그런데 그거를 그냥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되죠. 나는 310g까지 볼 거야. 난 305g까지 볼 거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통계학에서는 이 확률이라는 개념을 알려줘요. 그래서 320g일 때는 어느 정도까지의 확률값으로 보는 게 에러 범위입니다라고 알려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설명하니까 헷갈리죠. 그죠? 잘 모르겠죠? 그래서 뭐를 보냐 하면은 이거의 원리인데 여러분들은 이것만 보시면 돼요. 요 개념만, 요 0.00이라는 게 뭔지만 보시면 돼요. 논문 보실 때는. 자, 그러면 위에 올라가서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자율성과 몰입입니다. 자, 자율성은 몰입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귀무가설은 준다가 귀무가설일까요? 안 준다가 귀무가설일까요? 귀무가설을 알아야죠, 지금. 중요한 거는 귀무가설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친해요, 안 친해요? 오늘 처음 봤잖아요. 처음 봤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안 친하죠. 교수님하고는 많이 봤으니까 친하지만은 교수님하고 저하고 관계를 사람이 좋다라고 좋다, 좋은 감정이 있지만 또 싫어하는 감정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누구죠? 라고 하는 감정이 있잖아요. 그거는 모른다는 거잖아요. 모른다는 감정을 0을 중심으로 해서 통계학은 아주 친한 사람이면 1이고요. 아주 저 사람은 나하고 적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좋다, 싫다. 즉, 내가 좋아한다. 즉 뭐냐면은 높아지면 같이 높아진다. 이거예요. 자율성이 높아지면 몰입도 높아진다. 이게 긍정적인 시너지. 즉, 한쪽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게 플러스고요. 근데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반대로 떨어지죠. 그죠? 스트레스 영향 요인 같은 경우 우리가 반대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이너스라는 개념을 써요. 마이너스는 반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면 저쪽은 반대로 떨어지는 개념입니다. 근데 저는 감정적으로 뛰면은 좋아한다, 긍정적이다, 포지티브다 라는 개념은 플러스의 개념이고 그렇지 않으면 마이너스의 개념인데 플러스 마이너스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얼마나 관심이 있는데 이거예요. 그 관심 있는 값을 여기다가 씁니다. 이걸 우리가 베타계수, 회귀계수라고 통계학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죠. 둘 사이가 관계가 있어, 없어? 그 다음에 관계가 있으면 얼마나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를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볼게요. 자율성과 몰입은 관계가 있어, 없어죠? 자, 그러면 귀무가설은 뭘까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네? 항상 이걸 뭐로 보라 그랬죠? 항상 두 개는 같다.
관계 검정에서는 항상 0이다. 관계가 없다라는 걸 0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얘하고 만족도가 높아지면 충성도가 높아지고 영향이 있다라고 연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통계적인 기본 가설 검증은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는 게 아니고 없다라는 기본 가설을 확률적으로 준다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뭐냐면은 이거죠. 이 확률값은 뭐냐면은 만족도는 충성도에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확률값이 뭐예요? 0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귀무가설이 0이라는 건 뭐냐면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얘의 귀무가설은 H0의 귀무가설은 뭐냐면 이 둘 사이의 관계는 0이다 라는 확률값이에요. 얘가 0이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관계가 없지 않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돼요? 이거가 반대로 해석해주면 되는 거죠. 내가 연구하는 거에. 그래서 통계학에 있어서의 기본 개념을 모르면 맨날 헷갈려 하실 거예요. 지금 이해하는 것 같죠? 돌아서면 오늘 1시간 뒤에 물어보면 또 헷갈리십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통계학은 자꾸 까먹는 학문이라고. 그죠? 이게 뭐냐면 이런 거를 원리를 모르고 자꾸 암기만 하면은 계속 헷갈리는 건데 원리는 이거예요. 여기서 구하는 통계학에서 구하는 P값은 항상 무슨 가설에 맞을 확률값이다? 귀무가설. 그것만 머릿속에 떠나지 않으면 돼요. 귀무가설은 항상 뭐예요? 이퀄 0이다. 이 두 가지만 원리만 알면 되죠. 통계에서 얘기하는 귀무가설은 항상 이퀄 0이다. 그리고 통계에서 제시하는 확률값들은 귀무가설이 무조건 맞을 확률값을 제시해준다 라는 거예요. 이 원리만 알면 P값이 크다 작다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으신 거죠. 이제는. 자, 이게 통계에서 쓰는 겁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이런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논문을 주제를 삼고 연구를 해서 검증을 했죠.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건 예측을 하거나 검증하는 거죠. 뭐가 영향이 있는 변수야? 쭉 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교수법을 개발했는데 과연 이게 성과가 있어 없어? 이걸 항상 조사를 한 건데 어떻게 조사하느냐? 전과 후를 비교하죠. 그런데 전과 후를 비교할 때 어떻게 하느냐? 내가 전국에 있는 모든 PBL 수업을 다 검사를 못 하잖아요. 모든 교수님들 법을. 그러면 내 수업하는 몇 명만 대상으로 하죠? 아니면 우리 학교, 우리 전공 수업 몇 개만 해서 데이터를 보통 한 100명 정도 예측합니다. 50명, 100명 정도로 데이터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연구하는 주제는 만약에 이 값만 가지고 연구하는 거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숙명여대 교육학과를 중심으로 이렇게 써야 돼요. 내 연구 주제는 그거와 해당이 되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논문 제목을 뭐라고 써요? PBL 수업의 효과성 검증 이렇게 쓰죠. 내가 연구한 주제의 결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반화시키는 거죠. 우리 대학에서 하는 모든 대학도 아마 내 연구와 같은 결과가 나올 거야 라는 걸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연구를 왜 해요? 리포트지 그냥 그거는. 리포트는 내가 연구하려는 요 분야에 대해서만 결과만 알고 싶은 게 리포트고 연구는 뭐냐면 일반화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대학들이 이럴 거야. 모든 PBL 수업이 이럴 거야 라고 논문을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쓰느냐면 바로 이러한 확률값을 이용을 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리포트하고 통계 연구하고의 차이점은 리포트는 그냥 숫자만 해서 몇 명 들었어요, 몇 명 안 들었어요 이거고요. 논문에서는 일반화시켜서 확률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일반화시켜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논문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겁니다. 자, 되셨죠? 자, 이게 통계 분석의 의미예요. 통계 분석은 결국 뭐다? 다시 정리를 드리면 샘플을 가지고 일반화시키는 과정이에요. 예측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확률을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과거의 분석 방법이었고 그래서 통계 분석 방법을 이렇게 나눕니다. 통계 분석 방법은 그게 차이 검정, 관계 검정. 차이 검정은 그룹 간의 차이, 전후의 차이든 그룹 간의 차이든 그룹이 2개든 3개든 이렇게 나누고요. 그룹이 2개일 때는 T 검정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그룹이 3개 이상이면은 분산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주제예요. 이 2개의 차이점은 그룹에 대한 차이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계 분석할 때 전후 차이 그럼 뭐가 돼요? 그룹이 몇 개예요? 2개죠. 전후 이렇게 2개죠? 그러니까 무조건 T테스트예요. 근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의 차이 그럼 뭐가 돼요? 안오버죠.
남자, 여자의 차이, 그러면 t-테스트. 성별, 혈액형에 대한 차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산 분석. 이게 끝입니다. 통계학에서는 물론 분석 기법이 좀 이렇게 나눠지는데 기본 개념은 그거예요. 2개냐 3개냐 이거 가지고 쪼개집니다. 그 다음에 관계 검증은 이제 상관 분석이냐 회귀 분석이냐인데 대부분 회귀 분석 또는 여러분들이 논문에서 보면 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이라 그래서 요즘 많이 쓰죠. 그래서 그 분석 방법을 쓰는 거예요. 통계는 이렇게 나눠집니다. 차이 검증 아니면 관계 검증. 근데 우리가 연구를 하다 보면 이것만 있어요? 다양하게 있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데이터 마이닝 분석 기법들입니다. 데이터 마이닝 분석 기법의 특징은 뭐냐면 샘플 조사가 아니고요. 빅데이터예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죠. 그죠? 그래서 샘플 우리가 통계 분석을 하면 대부분 몇 개냐면은 100개, 200개의 샘플이 이래요. 그런데 빅데이터 분석으로 들어가면 기본이 10,000개, 20,000개 이렇게 들어갑니다. 데이터가 많다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1명 갖고 조사해서 결론 내리는 거랑 10명 갖고 조사 내리는 거랑은 10명이 더 정보가 많잖아요. 더 정확해질 수 있잖아요. 데이터가 많다는 거는 뭐냐면 결국 더 정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통계 분석에서는 샘플링 갖고 조사하다 보니까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물론 이제 확률 값을 이용해서 그걸 보충해 주는 거죠. 그래서 통계에서는 확률 값을 이용해서 그 부분을 많이 보충해 줘서 확률을 씁니다. 그런데 빅데이터 데이터 마이닝은 확률 값을 안 써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확률이라는 개념 말고 다른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데이터 마이닝 분석 기법은 저게 없어요. 귀무가설, 연구가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돌리고 그걸로 결론이 납니다. 끝이에요. 얘는 그냥 끝이에요. 데이터 마이닝은 그래서 정확도라는 개념을 씁니다. 정확도. 아까 전에 기계학습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해봤더니 잘 맞춰. 몇 %나 잘 맞춰? 과거 데이터로 맞춰봤더니 과거 데이터로 한 90% 잘 맞춰. 이렇게 정확도를 보는 게 데이터 마이닝의 결론이고요. 통계는 그래서 귀무가설이 맞아, 연구가설이 맞아. 확률적으로 봤더니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값을 기각할 거냐, 채택할 거냐 이 개념이거든요. 확률에 대한 개념은. 이게 통계와 데이터 마이닝 분석 기법의 차이입니다. 결론도 틀려요. 그래서 통계는 차이 검증하고 관계 검증 이 두 가지고요. 물론 데이터 마이닝은 분석 기법이 그거냐? 아니에요. 데이터 마이닝은 용도가 또 틀려요.